네,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승패자를 가리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어떤 룰을 갖고 승패자를 가리고 월간 왕중왕을 뽑는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매일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가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 알아보기 이전에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부터 보죠. 자, 휴비스, GKL, 아모레G, SK, 아트라스 BX, SK케미칼. 자, 파란불은 파미셀밖에 없습니다. 그런 파미셀도 오늘 거래 실리면서 긴 양봉을 좀 뽑아줘서 다음 주에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식마다 지금 수익률이 2배, 3배 불어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가격과 함께 다시 좀 짚어드리죠. 자, 휴비스는 지난주 점프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 수익도 더 좋아졌고요. GKL이 21선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거 그날 다시 탈 수 있을까 했는데 2분기 바닥 오늘 7% 넘게 올라서 그야말로 주목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G가 수익이 2배 됐고요. 지금 MSCI 편입 얘기 호재도 있었죠. SK도 지난주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SK는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제 16만 5천 원 찍은 상황이고요. 아트라스 BX는 5.6% 수익, 그리고 SK케미칼도 4%대 수익. 지난주보다 추세적으로 둘 다 차트적으로 너무 안정권에 있습니다. 파미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권이지만 오늘 뭔가 좋은 신호를 보여준 바 있고요. 계속해서 김혜동 전문가의 포트로 넘어가 봅니다. 자,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90%를 동성홀딩스, 10%를 송원산업으로 채우고 계신데 지난주에 이어서 10% 실는 종목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참 좋은데요. 일단 송원산업은 6%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일 그리고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를 한 2번 정도 해준 상황이 되겠고요. 동성홀딩스는 종가상은 괜찮은데요. 일단 장중에 손절 라인을 터치함으로써 저희 룰상 일단 손절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안타깝네요. 자, 한 종목 빼고 6종목 모두 다 플러스, 그리고 지난주 대비해서 월등히 수익률이 좋아진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에 있는 종목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제 종목이 지금 많죠? 네. 7개나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종목을 7개 되는 것을 3개로 나누면요. 좌청룡, 우백호, 몸통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좌청룡, 우백호, 몸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성장주가 이제 2종목 있고요. 가치주 2종목 있고, 그 다음에 지수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3종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성장주부터 볼까요? 우선 개인들은 뭐부터 보라고 그랬나요? 제가 차트부터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레G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는요, 아모레G하고 파미셀입니다. 네, 아모레G 차트를 보시나요?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모레G는요, 갈 길이 멀어요. 이제 겨우 퍼 100배 왔습니다. 퍼 100배.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겨우 퍼 100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 퍼가 왜 이제야 100배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성장주는 시가총액 얘기하는 게 아니죠. 퍼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100배밖에 안 왔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외국인 사위 그때 맞았다. 예, 외국인 사위를 왜 맞았는지 아세요? MACI 지수 편입 때문에 외국인 사위를 맞은 거죠. 네, 외국인이 왜 왔나요? MSCI 때문에만 온 건 아니에요. 예, 따님 2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니스프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분기 때 무려 227% 늘었더군요. 에디듀 따님 또 한 분 있다고 그랬죠. 에디듀 영업이익률은 지난 2분기 때 무려 29%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에뛰드인데. 에뛰드. 네. 이니스프리하고 에뛰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레G는요 아직 멀었어요. 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네. 평생 계류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 파미셀입니다. 파미셀도 지금 성장주죠. 네, 파미셀의 차트가 나가는데요. 파미셀도 성장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2개라고 그랬죠. 아모레G하고 아모레G는 이제 겨우 퍼가 100배입니다.
그리고 파미셀은 성장주인데 이는 퍼가 없어요. 왜냐? 적자 회사니까 퍼가 없죠. 네. 적자 회사인데 어떻게 성장주냐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요, PBR이 지금 90배입니다. PBR이 90배요. 네. PBR이 90배인 파미셀이 지금 좀 안 좋죠? 제가 산 이후로 지금 마이너스인데, 제가 봐서는 아무 걱정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쪽에 막 들썩여요. 메디톡스, 뭐 메디포스트. 지금 분위기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제약주 비슷한 종목들이 결국은 복지 관련 테마하고도 좀 연결이 있죠. 네, 대선에 복지 관련 테마하고 이 제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마주는 원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가치주가 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처음에 가치주 하나가 휴비스입니다. 네, 휴비스. 휴비스는 이제 시가총액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시가총액이 3,500억 부근에 있고요. 작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5%니까 영업이익률을 10%로 환산하면 매출액을 한 7천억 정도 될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하고 결국 시가총액이 영업이익률 10%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비슷해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주라는 게.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이 7천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2배로 올라야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제 보니까? 시가총액은요. 주식 발행 총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이에요. 주식 발행 총수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2배가 된다는 뜻은 주가가 현재의 주가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치주라는 게요. 꼭 영업이익률을 갖다 놓고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기계 보고 하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슈퍼섬유라고 그랬잖아요. 슈퍼섬유가 뭐라고요? 엄청난 열에도 견디고 엄청난 무게에도 견딘다고 그랬죠? 이게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는 듀퐁 외에는 만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100%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비스에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엄청난 열에 견디는 건 이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건 내년부터 나와요. 물론 매출액은 아직 미미하지요. 매출액 미미하다고 안 가나요? 신성장 동력이 있으면 원래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휴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라스 BX입니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트라스 BX는요. 요것도 가치주죠. 가치주는 또 시가총액부터 또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시가총액이 현재 2,400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 매출액은 4,600억이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10% 부근으로 갖다 놓으면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 수준이니까 시가총액이 2배로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신성장 동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용 배터리가 납으로 주로 만든대요. 국제 납 가격이 아주 다운돼 가지고 원가가 아주 좋다는 거죠. 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아트라스 BX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 가치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치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KB 자산운용 같은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자회사라고 그랬죠. 네. 자청용 500호 다 말씀드렸고요. 몸통을 네, 몸통. 말씀드릴까요? 예. 네. 이 몸통은 이제 지수 갈 때 좀 먹자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SK부터 볼까요? 네, SK. SK는 지주회사 중에서 제가 봐서는 가장 1등 같습니다. 네네. 네, 지주회사 중에 가장 1등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게 가고 있죠. 팔아야 될까요? 다 온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 멀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차트가 뭔가요? 차트는 주식의 언어예요. 차트를 보면서 이게 지금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몰라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미국 유학 가면은 한국말로 공부하나요? 영어로 하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독일 유학 가면은 한국말로 공부하나요? 독일어로 공부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하잖아요. 차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는 차트가, 이 주식이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이 SK 차트가 지금 간다는 차트예요? 다 왔다는 차트인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지주사 중에 1등인데요. SK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75%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분기에 SK 영업이익률이 92%라고 그랬죠. 무슨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냐고요? 지주사가 원래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SK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SK 케미칼 볼까요? 네. SK 케미칼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익률 게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의 투자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주가 차트가 다 우상향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만 고를 수 있으면 참 마음 편하게 아트라스 PX나 SK 케미칼이나. 네.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주식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게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언어를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SK 케미칼은 SK 그룹의 이제 화학과 제약 사업을 같이 하는 데인데요. 이제 화학 쪽은 사실은 크게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약 쪽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하고 있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지수 상승 이상으로 수익을 줄 거다 해서 지금 저희가 포트에 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GKL이죠. 정말 축하드려요. 예, GKL 도박. 네, 사실은 제일 좀 의외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놓고 이거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가는데 GKL 좀 뺍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트부터 지금 보시지요. 차트부터 보시면 원래 21선 위에 있던 종목이 시장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2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팔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차트를 보고요. 이거 일시적으로 내려온 건지 추세적으로 이제 진짜 빠지는 건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주식하면 안 되죠. 주식하면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GKL은.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박이죠, 도박. 카지노.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포트는 모조리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방송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혹시나 나도 저 종목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내 저거 사야 되겠다. 뭔가 관심을 가졌던 분은 제가 봐서는 이 7개 종목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셨던 GKL은 기존에 이제 잡았던 목표가인 26,700원에 좀 많이 근접해서요. 혹시나 이제 향후 조금 더 목표가를 여유 있게 잡아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또, 제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1선 위에 있을 때는 목표가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게임상 15%면은 목표가 $2로 보는데요. 21선 위에 있으면 계속 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김혜동 전문가님 기존 포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번외로 얘기해 주셨던 3개 종목이 있어서 그거 좀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대상부터 볼까요? 대상. 오늘 많이 올랐죠, 역시. 그런가요? 예. 네, 대상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이제 포트에 넣지는 않지만 대상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 경기 방어주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대상이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렸고요. 대상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뭐 있나요? 또 넘어갑니다. 세방전지로 갈게요. 네, 좀 가보시죠. 세방전지. 네, 세방전지 네. 있다고 보고요. 세방전지는요. 아트라스 BX 설명 들으니까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코스닥에 있으니까 그거 저 거래소에 있는 거 하나 소개해 달라. 혹시 그럴까 봐서 제가 세방전지 말씀드렸는데 저 찾으려면 시간 없습니다. 예. 네, 세방전지고요. 마지막에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었죠. 요거는 이제 조선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한테만. 예, 제가 그랬죠. 조선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차트가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종목으로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잘 가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서두에요. 이제 뭐 중화기에서 화학기계보다는 이제 철강, 조성, 건설 이쪽은 완제품이라 조금은 이제 상승 탄력 면에서 어쩌면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삼성중공업만큼은 좀 괜찮은 거죠. 사실 수급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조선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중에 꼭 사야 되겠다는 사람만 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외 종목까지 사실은 10개 종목을 다 살펴주셨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혜동 전문가님. 예. 이제 요 10%짜리 종목의 수익이 자꾸 잘 나요. 예. 90%짜리가 잘 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번 주에 딱 이 시간대에 우리 앵커님이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손절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4,450원을 1시간 동안 터치를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터치 라인이 4,450원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약 한 58분 정도 분봉으로 보면은 그런 그래요? 정도 나왔는데 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힘을 좀 보시고 네. 이 종목을 많이 이렇게 손절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주회사 성격을 좀 갖고 있고 또 모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 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이렇게 좀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주가도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좀 들고 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라인 내에서 더 흔든다면 비중 조절은 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연봉을 좀 보여드리죠. 이 종목 같은 2008년 이렇게 상장을 한 이후에 아직도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과거 연도 대비에 가격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또 시장의 성장성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가치주 성장주로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그런 또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매수가 5,010원 이후에 이렇게 좀 손절 라인을 터치했지만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90%를 단기 좀 승부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유 자금에서 했을 거라고 좀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처럼 이렇게 흔들어 버릴 때는 심리적으로 흔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직은 조금 바닥 다지기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물량을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라인이 확보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탄력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많은 우량주들이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산업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화학 관련주라든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우리가 11,100원에 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단기적인 라인을 좀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한번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다 목표가에 온 느낌이에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짧게 싣고 기간을 우리가 적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많은 비중을 싣고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 우리 주병선 소장님처럼 많이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포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트라든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포트를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그런 비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고 꼭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포트의 비중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매매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사실은 11,000원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한 네. 주당 1,000원 정도 이익은 지금 거의 본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 종가상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사실 목표가는 거의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 마지노선을 좀 정해드리고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건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최종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셔서 수익을 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폴리오 AS 종목별로 번외 종목까지 다 꼼꼼히 챙겨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관심주 얘기 공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의 신규 추천 종목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최근 들어서 뭐 기름값 인상이다. 지금 공공재 요금이 하반기 때 공공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연비라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관련 쪽으로 많은 좀 테마들이 옮겨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포트 중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뭐 전기차라든가 차량 경량화 테마였던 그 현대 아이스코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건축물 내외장재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 그 완성차 나올 때 외판 그 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량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매출이라든가 성장성이 늘어날 때 같이 이렇게 그 성장 추세라든가 순이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증가를 했죠. 무려 2조 1000억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순이익을 또 따지면 900억 이상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와 더불어 가지고 그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성장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포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요. 이 종목을 아까 그 동성홀릭스를 대신해 가지고 90%의 비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예.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종목 중에서 제일 비싼 종목, 제일 익숙한 종목이었고, 전 사실 오늘 쭉 얘기하시길래 예. 오늘은 뭐 대선 테마나 테마주한 확실한 거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예. 의외의 포인트에서 또 현대 하이스코를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에 그 대선 테마가 만약 오르더라도 굉장히 좀 소개시켜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대응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대선 테마는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되는 테마고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대형주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네.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 좀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2,000원. 만약에 조금 더 한 번 더 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55,000원까지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대응하실 수 있게 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좀 넉넉하게 한 달 정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 네. 현대 하이스코, 뭐 포스코가 전고점까지 대략 다 올라오고 최근에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현대 하이스코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예.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현대차와 더불어 가지고 우량한 회사고 우리가 그 사실 자동차 셰시로만 알고 있지만 뭐 콘크리트 강관 타설 능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고층 빌딩에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그런 것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우리나라 제1의 업체라고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런 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좀 잘 나갔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시장에 대응하면서 나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철강의 그 대형 그 쌍두마차지만 또 후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도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시세 상승만 가능하다면 지금 라인이 지켜진다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병진 아니시고요. 주병선 전문가님 오늘 추천주 있으신가요? 네, 종목은 없고요. 아까 제가 차트 세방전지를 미처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네네, 그럴게요. 세방전지 볼까요? 이 차트도 뭐 아주 네. 안정적이죠. 네, 예. 세방전지 차트입니다.
네, 세방전지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아트라스 BX가 코스닥이어서 마음에 안 드신 분은 거래소에 있는 세방전지 좋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 관심주 얘기, 기존 종목의 또한 연장선 추가 얘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주병선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리죠. 자, 좌청형 500호 몸통 지금 종목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미셀까지 현금 30%는 언제나 유지, 모든 종목에 10%만 사시고요. 21선 위에서는 목표가 넘든 목표가 근접할 때 무조건 홀딩하시는 분입니다. 자, 수익 보십시오. 이렇게 종목을 많이 벌렸는데도 사실 소개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해 주셨어. 수익이 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주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함께 종목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휴비스는 가치주라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 2배 정도 얘기를 하셨었고, 슈퍼섬유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이고요. GKL도 오늘 급등이 있었습니다. 예, GKL의 경우에도 오늘 일단 21선도 완전히 다시 타는 모습이고요. 아모레G도 퍼가 이제 막 100배라고 아직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익은 지금 가장 좋은 13.6%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죠. 그리고 지수 관련 연동되고 있는 지주회사 1등으로 보여진 수급상으로 SK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수익이 9%가량이나 나고 있네요. 더 가는 차트라고 하셨습니다. SK에 대해서는요. 아트라스 PX 역시 안정적인 차트, SK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과 SK케미칼 함께 좀 담고 계시는데요. SK케미칼은 제약 부분에 역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아트라스 PX 역시 휴비스처럼 가치주이고요. SK케미칼도 지수 관련해서 조금 함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미셀은 휴비스처럼, 아니죠, 아모레G처럼 성장 종목인데요. 일단은 PBR 지금 90배 정도라고 분석해 주셨고, 중소형주가 가는 장 역시 보유하셔야겠습니다. 자, 김혜동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90%를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로 교체 매매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송원산업 기존 10% 갖고 있는 이 종목은 목표가에 근접했지만 6% 이상 더 수익을 조금 더 기대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 가격을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이렇게 또 많이 베팅하는 종목이니만큼요. 장중에 분할해서 조금 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초가 정도의 많은 물량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하루 장중에 많이 좀 분할해서 사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를 4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훌륭한 종목에 대한 얘기 저희가 또 번외로 많이 들려드렸습니다만, 살까 말까 팔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청자 퀴즈 이벤트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물러가야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이니만큼 지난주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고 당첨자 명단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가요. 네, 다음 주 코스닥 종목이 아닌 것은 이었는데, 예, 한국카본 다음 CJ 쇼핑 셀트리온 중에서 정답은 1번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정답자 어떤 분들이 뽑혔을까요? 1등은요. 최예진 시청자님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등 세 분의 명단도 이어서 보죠. 이상구, 박수일, 정용욱님 축하드리겠습니다. 3등 10분의 명단도 확인해보죠. 자, 문강준부터 김독 시청자님 5분에 이어서요. 네, 추가적인 5분의 명단을 더 보면요. 구자환님부터 이문주 시청자님까지 3등 10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는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책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시청자 퀴즈 이벤트가 나가야 될 텐데 한 주간 한 문제입니다. 자, 주병선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중 국제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또 문제가 어렵네요. 그쵸. 경상수지 1번,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대수지. 예, 그래요. 자, 혼자 좀 짧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자, 정답한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정답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 리치맵을 검색을 하시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이성대 전문가가요. 현 장세 판단하고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는요. 이대율 전문가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